안녕하세요. 와, 2025년 9월 첫째 주 한국 증시 진짜 한 편의 미스터리 영화 같았어요. 온갖 안 좋은 소식은 다 쏟아져서 이건 무조건 떨어진다 싶었는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판을 확 뒤집어버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아니, 어떻게 나쁜 소식이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? 참 이상하죠? 이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이걸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데요. 그렇게 험난한 한 주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, 코스닥 두 지수 모두 결국엔 빨간불로 마감했다는 겁니다. 코스피는 0.63% 올랐고 코스닥은 무려 1.82%나 상승했어요. 아니 도대체 주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가능했던 걸까요?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긍정적인 결과가 왜 그렇게 다들 예상 밖이라고 했는지 그 모순으로 가득했던 한 주를 먼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. 이번 주 시장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상저하고였습니다. 들어보셨죠? 말 그대로 주 초반에는 낮게 시작했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극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정말 전형적인 V자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어요.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시장은 정말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거의 짓눌리고 있었거든요. 하락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죠. 주 초반 분위기는 그야말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.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걸로 시작해서 갑자기 중국이 AI 반도체에 자립하겠다는 뉴스까지 터져나왔죠.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정말 극에 달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금요일이에요. 미국에서 발표된 단 하나의 경제 데이터가 이 모든 암울한 흐름을 그냥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이 왔습니다. 바로 시장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날이었죠. 시장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데이터는 바로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였습니다. 원래 시장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한 7만 5천 개쯤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작 2만 2천 개에 그친 거예요. 이건 뭐 예상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엄청난 고용 쇼크였던 거죠. 아니 근데 이렇게 끔찍해 보이는 소식에 왜 시장은 환호했을까요? 바로 주식시장의 유명한 역설이죠.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고용시장이 이렇게나 얼어붙었다는 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. 경기 부양해야지 하면서 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내릴 거라는 이른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확 키운 겁니다.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의 매력은 당연히 올라가니까요. 자,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이게 과연 개별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전체가 반등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같이 웃은 거는 아니었습니다. 결과는 정말 엇갈렸어요. 자, SK하이닉스 좀 보세요. 기술주 전반에 퍼진 낙관론에 힘입어서 한 주 동안 무려 5%나 급등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었죠. 삼성전자도 막판에 회복에 성공했고요. 하지만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경영진 관련 사법 리스크라는 자기네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시장 흐름과는 완전 반대로 4% 넘게 하락했습니다. 현대차는 큰 변동 없이 제자리를 지켰고요. 물론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큰 경제 흐름만 따라가는 건 아니죠. 개별 기업의 스토리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현대무백스는 로봇 투자 확대라는 개별 호재 덕분에 급등했고요. 또 2차 전지 소재주인 LNF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나 잠재적인 매도 물량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컸던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투자 분석에는 최소 두 가지 층위가 필요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첫 번째는 고용보고서 같은 거시경제 지표, 즉 매크로 신호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큰 흐름을 읽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좋아도 배 구멍이 나 있으면 뚫을 수가 없잖아요.
그것처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,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한지를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하는 거죠. 지난 9월 첫째 주에 고용 쇼크가 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다음번 시장의 흐름을 또 한 번 뒤바꿀 반전 드라마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.